오, 안 돼. 이제 건들린 거 아니지? 화면 괜찮지? 똑같아? 오케이. 설문지 꼭 하세요. 알겠죠? 까먹지 말고. 테스트 제출방에 설문지 있으니까 설문지 꼭 하고, 비밀번호는 휴대폰 번호고, 아이디가 휴대폰 번호고, 뒷자리가 그거거든요? 전화번호 4자리, 뒷자리 4자리. 들어가면 뭐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라고 하는데 까먹지 말고, 알겠죠? 그냥 생일 하세요, 생일. 오케이? 들어가면 뭐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생년월일이 아니라 그냥 생일로 하세요. 됐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제가 과제 제출한 걸 봤습니다. 근데 일단 미제출이 너무 많아. 새벽 어제 2시쯤 저도 이제 공부 끝내고 보는데 없더라고요. 한 몇 명이야? 7명이 제출 안 했더라고. 그렇지? 절반 이상이 제출 안 했고요. 그리고 제출한 분들도 제가 숙제를 봤는데 안 풀려져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 오케이? 근데 어쨌든 제가 손해설을 올렸을 때 사실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보시면서 이해 안 되면 좀 질문도 좀 하시고, 어쨌든 계속 진도는 나가는데 빈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그걸 또 바로 잡으려고 하면 또 주말을 써야 되고 쉽지 않죠. 그쵸? 저도 모든 학생들의 모든 교재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집중을 하는 날이 우리가 숙제 제출하는 날, 그때 딱 집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제대로 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그거 오답 정리 어쨌든 최대한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뭐 당일날 못해도 그 다음날 오전이나 시간 될 때 최대한 좀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잘 좀 합시다. 학원에서 규율이 사실 좀 정해졌어요. 오답 정리 제대로 마무리 안 되면 나와서 다 하고 가라. 네. 그래서 너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호명을 할 거고, 이걸 제가 공지를 늦게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적용시켜서 어쨌든 숙제 검사도 최대한 좀 빡세게 굴릴 테니까 빈 부분 놓치지 맙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할 거는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유형 3번부터 5번까지 하겠습니다. 3개. 좀 어려운 파트에 들어왔죠?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이 파트에서 이제 오목과 볼록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fx가 있을 거고 f'x가 있고 f'x가 있죠. 얘네들의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fx는 그래프의 함수값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f'x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f'x는 그래프의 모양이라고도 하죠. 오목과 볼록을 결정 짓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오목과 볼록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인 거죠. 실수 전체에서 어떤 함수가 오목이래, 혹은 뭐 아래로 볼록이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워딩을 읽고 그냥 x가 0 이상이면 되겠구나 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인데, 사실 시험장에서 실제로 증간표 작성해가지고 더블프라임까지 다 조사하고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목과 볼록을 신경 쓰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감을 조금 익혀 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많이 쓰이는 게 요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F'X라는 친구를 0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극값의 후보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값의 후보군에 뭐 예를 들어서 알파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프라임 값이 0이래. 그때 두 번 미분을 시켜서 알파를 대입하고 그때 이 부호가 양수, 음수, 0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그래서 F 더블 프라임이 만약에 양수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아래로 블록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아래로 블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혹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죠. 이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어나가면 그럼 뭐가 되죠?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극소를 갖는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가 예를 들어서 음수야. 그럼 이제 얘를 위로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갖죠? 극대를 갖겠죠. 그래서 극대를 갖는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가 B죠. F 더블 프라임 값이 0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인데 뭐 물론 이것도 이제 X는 알파를 기준해서 좌우 부호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걔를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정확하게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그 포인트가 바로 변곡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알파도 0이고 F 더블 프라임 알파도 0이라면 그래프가 삼중근을 갖게끔 이렇게 형태를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둘 다 0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프라임이 0이면 변곡점을 갖는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변곡 접선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오늘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이 변곡 접선을 뭐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변곡 접선이 아무래도 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출제되는 준킬러급 이상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하나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F'T, X-T 플러스 FT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그거랑 fx랑 같다라고 해요. 이거의 실근 개수를 세로함수 gt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좌변의 의미는 y는 fx가 되겠고 우변의 의미는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왼쪽은 함수 fx, 오른쪽은 t, ft에서의 접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접선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항상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있어. 그게 뭘까? 뭐예요 이거? 약자. 초성이니까 초성. 주용신은 아니겠죠? 뭐예요 뭐? 그죠? 불연속. 진짜 항상 늘 물어보는 게 불연속 아니면 극한값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포인트 중 하나가 극값이랑 변곡접선이에요. 간단하게 그래프 하나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 봐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 두 개 있는 거 보이죠? 그럼 내가 여기 점에서의 변곡접선을 잡게 되면 그림을 조금 못 그리긴 했는데 변곡접선은 뚫접입니다. 뚫접. 뚫고 지나간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몇 개죠? 하나랑 뒤에서 만나겠지. 두 개. 두 개가 카운팅이 되지. 딱 요 지점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변의 극한을 좀 비교를 해볼 거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뚫접에서 스접으로 바뀌어요. 스쳐 지나가는 접선으로. 그래서 얘는 여기서 스쳐 지나가서 여기서 탁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바깥에 세 개 카운팅 되죠. 그럼 지금 교점의 개수가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었으니까 함수값은 두 개인데 우극한값은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곡접선이 불연속 포인트니까 너네가 실제로 이 문제에서 만났을 때 무조건
이게 28번급인가 29번급에 하나 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정말 유명한 기출 하나 있는데 그 문제에서도 결국 변곡접선에서의 포인트가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냐? 문제 읽고 이거 변곡접선이 포인트겠지 하고 그냥 그 지점 찍고 그냥 풀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워가야 된다는 거지. 해석을 할 때는. 오케이? 모의고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시험에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 상황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만 탁 내는 거지. 여튼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극값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점에서의 접선은 2개를 갖는다면 여기 점에서의 접선도 2개를 갖겠죠. 여기 점에서의 접선은 3개를 갖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극값에서도 접선의 개수는 불연속이 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극점과 변곡점 이 2개가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고 그리고 실제로 준킬러급에서 많이 활용되는 주제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사실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고 들어갈까? 그래요. 지금 딱 집중력이 좋을 때니까 지금 그래프를 딱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방식은 방법은 제가 한 6개의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6개의 방법으로 미안. 총 스텝 6개로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의미가 없더라고. 우리가 진짜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 쓰이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정의역과 이제 치역이겠죠. 그렇죠? 정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fx가 x분의 ln x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래. 그러면 이제 그냥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되니까 정의역 영역은 0보다 클 거야. 이런 식으로 접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가 나왔다 이러면 안쪽에 있는 근호 안쪽에 있는 식이 0 이상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있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x-1분의 2x승 뭐 이러면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정역을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 첫 번째로 먼저 가셔야 돼요. 보통 치역은 잘 세팅을 하진 않는데 일단 적어 놓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극값을 파악합니다. 요거는 뭐 한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값 찾아가지고 좌우 부호 변화를 살펴보는데 거기서 이제 뭐 삼각함수가 나온다. 그럼 한 번 더 미분 때려서 극대극소를 찾아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수치 대입도 있죠. 그 주변 값에서 살짝 작은 값 대입해서 부호 판단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극소랑 극대를 찾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절편.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절편이라고 적긴 하는데 x절편을 찾긴 좀 쉽지가 않아. 그치? 왜냐하면 이거는 0 때려서 x값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보통 y절편을 많이 선호하긴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극한값을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x에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 극한을 보낼 때 x를 무한하게 보내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내보면 무한하게 보내게 되면 얘는 무한대가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부정형이죠. 하지만 파워는 누가 더 세요? 로그함수, 지수함수가 더 세죠. 다함수보단 지수함수가 더 세니까 0에 가까워질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 얘는 플러스 무한이니까 이거 무한으로 가죠. 무한 곱하기 무한이니까 무한으로 가고 음의 무한으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의 무한에 집어넣어도 되겠지, 체리나? 양의 무한도 보내고 음의 무한도 보내야 되지만 누구도 보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의 좌우 극한도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포인트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면 얘가 0보단 살짝 크겠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양의 무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때문에 음의 무한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만약에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1. 그럼 얘는 마이너스 0.1의 제곱이니까 그냥 또 0.1이죠. 0.01.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0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무한으로 갈 거고 음의 무한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치 대입이 은근 잘 먹혀. 진짜로.
여튼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그래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적을 때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고, 제가 질문 자료방에 지금 손해설이랑 동시에 그 강의 노트도 올려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이 강의 노트인데 본 적 있니? 봤니? 지금 안 적으셔도 나중에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강의 노트 올려드리는 거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라고. 알겠지? 어제 이제 질문 들어온 내용 중에서 제가 이거는 한번 언급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분수함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컨트 x 같은, 우리가 이제 코사인분의 1이라고 하죠. 역수함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코사인의 역수니까 역수함수. 솔직히 얘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 수행평가에서도 안 나오고. 근데 어차피 내년에 가면 대학교에서는 배울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나름 관점은 넓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한번 그려볼게요. 역수함수는 그냥 얘가 코사인분의 1이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그냥 그거 뒤집는 생각만 해주면 돼. 어렵진 않아. 요것만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까지만. 봐봐요. 역수잖아. 이 점들의 뒤집어지는 점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0,1을 지나는데 1을 역수로 보내면 1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단 여기서 만나고 있을 거고, 점점 값은 작아지죠. 어디에 가까워져요?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지. 그럼 그걸 역수로 뒤집으면 무한하게 커지겠죠. 계속. 그래서 여기 직전까지 딱 0이 되면 정의가 안 됩니다. 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점근선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보다 살짝 오른쪽에 가면 얘는 0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0.1인 거야. 그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0대죠. 갑자기 확 커지지. 근데 이제 값은 음수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에 찍히고, 잠깐만,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0이니까 여기 점근선 생기고, 이거에 맞게끔 이렇게 생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요런 틀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두면 돼. 들어와. 얼굴 가리고 들어가야 돼. 됐죠? 오케이. 힘들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꼴. 여기서 b는 양수 1대. 요건 어떻게 생겼죠? 기함수면서 원점을 지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기억을 조금 해두시고, 밑에가 x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상수만 있어야 돼요. 알겠죠? x제곱 플러스 a 분의 bx꼴. 근데 b는 양수고, b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 그냥 통분하면 되거든요. 통분하면 얼마지? x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로 바꿔야 되겠지?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분모에 1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1에선 정의가 안 됩니다. 이거 고쟁이 있는 문제예요. 이 그래프가 있는 게 아니라 고쟁이 문제 좀 지나가 보면 이 문제 있을 거예요. 여기가 1이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x를 무한하게 여기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 봅시다. 정말 키워볼까요? x 값을 뭐 한 1억, 1000억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죠, 그냥? 근데 얘가 0이 될 수는 있나?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거 는 0 때리면 양변에 x-1을 곱했을 때 1은 0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하죠. 해가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y라는 친구는 얘 더하기 얘거든요. 근데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이해가 돼요? 다시 설명해 줄까? 오케이, 다시 설명해 줄게. 잘 봐. y는 잘 봐.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나는 y는 x 플러스 1 더하기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됨? 그래서 x 플러스 1이 점근석이 됩니다. 희한한 형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호가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돼요. 부호가 음수다.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처음 보는 형태죠? 그래서 잘 나오진 않지만 내년 가면 나올 거고 내년에 안 갈 수도 있지 뭐. 위험한가?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알고 있어라 정도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알고 있어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얘를 내진 않을 거고 근데 고쟁이는 일단 있어요. 할 때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겨 먹었다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긴 한데 네 번째 곱함수만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뭐 합함수, 차함수 다 있는데 그냥 그 미분 때려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곱함수는 진짜 엄청 유용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곱함수는 뭐냐면 fx랑 gx를 곱한 거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릴 때 fx랑 gx를 뭐 할 거냐면 따로 봐서 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x의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y는 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그래프 칠이나 너 개념 수업 나한테 안 들었잖아. 그치? 이건 잘 들어놔야 돼.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의 마이너스 x승은 x축과의 교점이 없지만 y는 x는 x축과의 교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니? 0이 된다고. 알겠지?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이랑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함수값끼리 곱할 건데 부호를 판단할 거예요. 함수값끼리 곱할 건데 이걸 통해서 부호를 판단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기준에서 왼쪽 라인을 보면 여기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양수죠. 맞죠? 보여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함수값들은 다 뭐예요? 음수죠. 두 개를 곱하면 다 음수가 되겠죠. 계속 곱하면 양의 무한으로 가고 계속 곱하면 음의 무한으로 가니까 결국 음의 무한으로 가겠죠. 이렇게 생기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을 볼 거 오른쪽. 둘 다 곱하면 무슨 수예요? 다 양수죠. 오케이, 계속 양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무한으로 가고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무한 곱하기 0에 가까워지는 수는 얼마가 되냐? 부정형이니까 파워를 비교해봐야 돼. 그래서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는 우리가 파워가 있죠? 로다지 순으로 있어서 무한대의 크기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파워가 훨씬 세기 때문에 어디에 가까워져? 주도권은 지수함수에 있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생각해봐. 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양수니까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야 되지. 근데 다시 어떻게 해야 돼? 0에 가까워져야 돼. 그렇게 그리면 돼요. 됐죠? 됐지? 얘들아 졸지 말자. 오늘 이 기말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근데 그 그래프 그리는 거를 오늘 잘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집 가서 고쟁이 빡 풀면서 그래프 쉽네 하면서 슥슥슥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다, 진짜. 그래프는 무조건 연습이야, 연습. 그냥 잘 드러나. 그래야 시간이 안 아깝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하면 결국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그려볼까?
마지막은 극한값 계산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가 무한하게 갈 때 얘는 무한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곱하면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극한값 계산하는 것까지만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보면 y는 x분의 lnx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가볼게요. 자, 그럼 얘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ln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lnx는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에도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정의역의 영역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곱하기 전에 뭐부터 봐라? x축과의 교점을 먼저 보시고 여기를 항상 기준으로 잡아서 왼쪽을 봤더니 한쪽은 음의 무한으로 가고 한쪽은 양의 무한으로 가니까 두 개를 곱하면 계속 음수를 찍다 밑으로 내려가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볼 건데 둘 다 양수잖아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기는 할 거야. 그치? 올라갈 건데 자, 얘는 무한으로 가고 얘는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x분의 1 곱하기 lnx에서 한쪽은 0으로 가까이 가고 한쪽은 양의 무한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두 개를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무한으로 갈까? 양의 0으로 갈까? 0으로 갑니다. 왜요? 로그랑 당함수잖아요. 그쵸? 로다라서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0에 가까워져야 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됐니? 요까지만 하자. 오케이? 하나 더 그려볼까? 요거 한번 그려볼래? 너네가? 연습은 해봐야 되니까. 시간 40초 드립니다. 실제로 너네가 저걸 보고 그려야 될 시간 40초야, 40초. 파이팅. 열심히 들어. 그렇게 그리는 게 아는 거야?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고로 이런 형태는 시험에 많이 나와. x제곱 2x승, 뭐 x 2x승, 다항함수, 지수함수 곱해져 있는 형태, 다항함수, 로그함수 곱해져 있는 형태는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지수, 로그함수 곱한 문제가 나온 적은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곱함수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곱함수로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알겠죠? 근데 다항함수 같은 애들이 있으면 곱함수가 짱이야. 알겠지?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일단 x축과의 교점은 0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거냐? 왼쪽을 볼 건데 왼쪽 봤더니 왼쪽에 있는 친구는 계속 양수로 올라가고 있잖아. 오케이. 그냥 올라가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여전히 양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한으로 가면 얘가 무한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는데 지수함수니까 0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까지 개념 설명해 드리고 이제 문제 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거 설명 안 했구나. 뭐였더라? 일단 750번을 좀 먼저 보시면 다음 함수 중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실수 A, B에 대해서 저 형태를 조금 잘 보시면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FA 플러스 FB랑 같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오목과 볼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증감수 같은 경우에는 x1과 x2가 뭐 x2가 만약에 더 크면 fx1이 fx 뭐 이거 있었잖아요. 그쵸? 증감수의 정의. 그것처럼 얘는 오목과 볼록의 어떤 하나의 정의 또는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 물론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솔직히 못해요. 나도 계속 까먹거든.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그려보면 돼요. 알겠죠? 일단 위로 볼록한 상황을 하나 생각해보면 소윤아 일어서서 들을까? A랑 B가 있겠지, 그치? 이 고장고들이 다 대체적으로 오늘 다 뭐 졸업사진 찍어서 피곤한가? 다시 그럼 여기서 이제 왼쪽에 의미하는 거는 A랑 B의 중간값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A랑 B의 가장 가운데 있는 친구의 함수값이니까 얘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의미는 함수값의 중점이거든요. 함수값. 그러면 얘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얘랑 얘를 잡아서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그거의 한가운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한 건 얘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랑 얘 중간의 함수값이야.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죠. 얘가 아니라 얘가 더 크죠. 함수값이 더 크잖아. 중점보다는. 이렇게 되어야 위로 볼록인 거고 지금 반대니까 아래로 볼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아래로 볼록이다. 그리고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실수라 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그냥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됩니다. 아니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미분계수가 이계도 함수가 양수다라는 걸 증명하셔도 돼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2의 마이너스 x승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그냥 기억이 참이다 라고 체크를 해도 되고 나는 수식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두 번 미분 때리면 f 더블 프라임 x는 어차피 2의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루트 x 마이너스 2는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0이고요. 그래서 위로 볼록입니다. 디귿.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이것도 뭐 그래프 그려봐도 되고 수식으로 해도 돼요. 뭘로 할까? 오케이, 그래프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ln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우리의 근본 그래프는 lnx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원점 대칭 때리고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그냥 우린 개형만 보면 되니까 대칭 이동만 볼게요.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서 y축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생겼죠? 아래로 볼록. 왜냐면 어차피 이거 원점 대칭 이동 시킨 다음 평행 이동 시켜도 어차피 모양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요거는 두 번 미분해야 되겠죠? 두 번 미분할 때도 어차피 두 번 미분할 거면 한 번에 계산 때려버리자고. 4니까 4 곱하기 3 하면 되죠. 4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항상 양수죠? 4 이상이니까. 그래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리을까지 맞아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위볼과 아볼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753번 한번 봅시다. 빔프 있었으면 좋겠다. 빔프 있으면 진짜 인간 같지 않을까? 그지? 빔프에 카메라 탁 세팅해가지고. 왜? 네, 진짜 구라치고 곧 인스타 계정 다시 열겠습니다. 왜?
아, 이제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진짜로 인스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쇼츠 올리겠습니다. 쇼츠. 제가 원래 이런 거 낯간지러 해가지고 진짜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춤추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 하여튼 인스타 알고리즘에 뜨면 알지? 하트 눌러주고. 차단이요? 뒤질래? 그래서 공유 좀 해줘, 공유. 아, 진짜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진짜. 스크립트 짜고 진짜 제대로 한다, 진짜.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너네가 나중에 아이디어 한 번씩 줘, 알겠지? 하여튼,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저기 부등식을 봤을 때, 제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라는 걸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약간 요런 느낌이야. 잘 봐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요런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직선은 어쨌든, 오목과 볼록이라는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 미분 때리면 무조건 0 되는 게 직선이거든요. 그럼 직선상에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하면 여기가 A, FA, 여기가 B, FB, 여기가 C, FC라 했을 때 잘 봐. 왼쪽에 있는 저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는 요걸 의미하는 거야. 직선은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세 점을 잡아. A, B, C. 그럼 잡았을 때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끄으면 아래로 볼록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니? 증가하고 있는 구조야. 알겠지? 왜 그렇게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더블 프라임이 양수라는 거는 프라임의 프라임이 양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라임이 양수니까 얘가 증가해야 돼. 괜찮지? 오케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아래로 볼록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양수입니다, 양수. 그쵸? 판단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찾으라는 게 아래로 볼록 찾으란 말이야. 그거를 저렇게 부등식을 줬다고. 애들 멘탈 나가게끔. 아, 오케이. 해석하면 아볼이구나. 알겠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아래로 볼록.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 위로 볼록이에요. 아시겠죠? 위로 볼록은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쵸? 접선의 기울기도 마찬가지. 요런 기울기도 마찬가지. 점점 감소하죠? 해석되겠니?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 모든 실수 ABC에 대해서 fx가 아래로 볼록을 만족시키도록 한 K범위 찾으래. 오케이. 그럼 더블 프라임에서 0 이상이면 되겠구나. 어떤 범위에서? 0과 2분의 파이 범위에서.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x만 판정하면 되니까, 일단 이거 계산할 때도 우리가 더블 프라임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조금만 암산하면 돼. 두 번 미분 바로 때릴 수 있지. 잘 봐. x제곱 두 번 미분 때리면 2x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프라임 쓰고 더블 프라임 쓰지 말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오케이? 만약에 근데 프라임을 물어보면 써야 되겠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쓰지 맙시다. 그리고 삼각함수는 두 번 미분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되는데 부호는 반대로 바뀌어.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됐죠? 자기 자신의 부호 바뀌어서. 그 다음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자기 자신의 부호 반대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 2x가 있네. 2를 두 번 곱하면 되니까 4k 사인 2x. 오케이? 됐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어놔. 삼각함수 두 번 미분하는 건 많이 나올 텐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혹시나 일일이 따로따로 계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여튼 얘가 0 이상이면 되겠죠?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그걸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아니면 얘를 넘겨서 판단해도 되는데 얘를 넘겨서 판단해 볼까? 너네한테 제일 쉬운 풀이로 갈게.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sin 2x라고 하는 친구는 2k분의 1 이하가 될 겁니다. 해석을 하시면. 그럼 sin 2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범위라고 했으니까 반죽이죠. 왜냐면 이 주기가 파이니까 정확하게 딱 절반이죠. 그 상황에서 2k분의 1이라는 친구는 상수입니다. 상수. 상수가 항상 누구보다는 커야 돼. sin 2x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상수가 어디 있으면 돼? 여기 있거나 마지노선이 딱 여기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운데가 이제 4분의 파이죠. 어차피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2k분의 1이라는 친구가 1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왜냐면 얘가 1보다는 위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넘겨서 k가 양수라는 거 알고 있나? 잠깐만. 케이스 분류 안 했다. 그쵸? 그럴 수 있지. 지금 요 상황은 k가 양수일 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우리는 4k를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 안 바꿔놨잖아. 위험한 거지. 그럼 k 곱해도 어차피 양수잖아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k가 2분의 1 이하다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 k가 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0을 나눌 필요 없으니까 그냥 0이면 되죠. 0, 2 이하라며. 성립되지? 오케이. 세 번째 케이스. k가 음수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이 2k분의 1이라는 친구는 어디 있어요? 음수니까. 어디 있어요? k가 음수라며. 2k분의 1은 어디 있어? 여기에 2k분의 1이 있죠? 그럼 항상 더 큽니까, 사인이? 항상 더 크겠죠? 항상 더 크잖아, 얘가. 오케이. 다 연립하면 되죠? 2분의 1 이하면서 또는 0이면서 또는 0보단 작아야 되니까 다 합치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직선 상을 보면 요거랑 요거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색칠해주고 0보다 작다 써주면 이걸 다 합쳐버리면 2분의 1 이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큰일 날 뻔했네. 아, 754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참 갈게요 그냥.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유형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프 해석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볼게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 더블 프라임까지 있다는 소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그러면 이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항상 x축 위에 있다는 소리고 프라임이 양수란 거는 모든 점에서의 접기가 양수란 소리고 그러니까 증가함수란 소리겠죠. 그리고 더블 프라임이 양수란 거는 모든 점에서 아래로 볼록. 그럼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누구예요? 지수함수 아닌가? 그쵸? 아래로 볼록하면서 모든 점에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양수니까 그냥 지수함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랑 B가 어떤 이제 실수인데 그럼 제가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으면 첫 번째 봅시다. 라지 A라는 게 함수값의 중점이래. 그래서 함수값의 중점은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중점이 있는 이 친구를 잡으면 되겠죠? 그쵸? 얘가 A입니다. 이 함수값이 지금 A인 거예요. 두 번째, B가 FB래. B가 FB래. 그럼 여기가 FB라는 거네? 대송하게 벌써 나왔죠? A보다 B가 더 크구나. 근데 이제 C가 좀 어려워요, C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B-A분의 1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딱 봐도 이거는 정적분의 기하적 성질을 쓰라는 거야. 정적분의 기하적 성질은 곡선의 곡면의 넓이죠. 곡면의 넓이.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면적을 의미하는 거야. 됐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B-A분의 1이 조금 거슬려. 왜냐면
이 사다리꼴이래. 이 곡면에다가 뭔가 이 지금 상수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될 대상구는 항상 사다리꼴이거든요. 요 사다리꼴. 보여요? 넓이는 누가 더 크죠? 사다리꼴의 넓이가 더 큽니다.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제가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형태가 좀 보이시나요? 아, 얘가 사다리꼴. 얘가 곡면의 넓이. 누가 더 크니? 너가 더 커. 얘를 나눠주면 그게 C야. 오케이? 얘는 뭐야? A예요. 끝이죠? 그래서 A가 C보다 더 크고 C가 제일 작네요. 한마디로. 되겠어요? 이게 진짜 어렵다고 이게 생각하는 게.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곡면의 넓이로 생각을 해주고 그 곡면의 넓이랑 항상 비교할 대상구는 사다리꼴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사다리꼴을 어디서 끌고 오긴 해야 되겠지? 그치? 힘들어. 그래.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다 힘들겠지? 파이팅. 759 갑시다. 759. 좀 풀기 싫게 생겼죠? 759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억부터 먼저 보시면 이거 맞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는 매우 대참사, 그죠?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f'x의 함수값은 f의 접선의 기울기,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fx의 모양입니다. 그래프 모양, 오목과 볼록 아시겠죠? 그거를 일단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기억을 볼 건데 극값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외우고 있는 구조는 프라임이 0이면서 좌우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우죠. 그쵸? 근데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만 극값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극값은 미분 가능성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극값의 정의에는 절대로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알겠죠? 대신에 이런 건 있었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은 프라임 값이 0이더라. 이렇게는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극값의 정의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적인 그 변화를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첨점은 극대값이 아닙니까? 첨점도 극대값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첨점의 케이스인 거죠. 그죠? 뭘 보고 판단하면 되냐면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2를 기준해서 좌측에서 양수였다가 우측으로 넘어가는 순간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뾰족하게. 그래도 극대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맞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변곡점이 두 개니까 이건 뭘 보면 되죠? 미분계수가 0인 걸 보면 되거든요. 오케이. 너랑 너 두 개죠. 그 다음에 디귿 fx의 그래프의 변곡점에서의 접선 중 x축과 평행한 접선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건 뭔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0. 왜냐하면 x축과 평행하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곡점 중에서 누구? 1과 3 중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게 있냐? f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는 f'x가 0이 되는 게 있냐? 둘 다 0 되잖아요. 둘 다 되네.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둘 다 맞습니다. 리을 0과 1 사이에서 fx는 증가고 자 fx에 대한 정보 나왔다. 0과 1 사이를 보시면 f'x의 함수값들은 어때요? 양수죠. f'x의 함수값이 양수란 거는 fx 기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그래서 증가하죠. 그 다음 플러스 프라임 값을 보시면 프라임 값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다 음수죠. 음수.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fx의 모양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더블 프라임의 음수는 뭐예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면서 증가하면 됩니다. 맞네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적고 하면 안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극값은 미분 가능성과 상관없다. 그냥 그 주변에서의 부호 변화를 체크하시면 돼요. 증가하다 감소 딱 때리면 그냥 그게 극값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764 한번 해봅시다. 같이. 원래는 760도 하려 했는데 계산이잖아. 파이팅. 하나씩 읽어볼까? 0부터 파이에서 변곡점을 가지기 위한 상수 A의 값의 합이래. 그럼 이거는 이 말 아닌가? 그쵸? 더블 프라임 X랑 0. 근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중근을 가지면 안 되고 뭘 가져야 돼요? 실근만 가져요. 실근. 알겠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부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되고 접하면 안 돼요. 접하면 안 돼. 그럼 그냥 더블 프라임 X를 찾으면 되잖아. 이것도 계산을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 AX제곱 2A 플러스 X 사라짐 마이너스 2 사인의 X 이거는 0 요거죠.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넘겨서 사인의 X는 A 그러면 잠깐만 범위가 어디죠? 0과 파이군요. 그러면 0과 파이는 요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지나가면 돼요? 요렇게 지나가면 변곡점을 가지겠죠? 그쵸? 뚫고 지나가니까. 그럼 어디까지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치? 나 이거 잘못 풀었네. 오케이. 그래서 답은 0과 1 사이입니다. 5번이 되겠네요. 틀렸다, 이거. 수정. 됐죠? 근데 내가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변곡점은 상관없거든? 근데 극대극소 파트에서 만약에 극대극소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는 것 같고 여기서 풀에서 마로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다.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진짜로. 내가 혹시나 싶어서. 갑자기 좀 걱정이 되거든.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수치 대입이 짱입니다. 좌측에서 부호 판단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그래프를 그릴 자신이 없잖아. 아니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돼요. 근데 이거 그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에서 그 값 가지면 0보다 살짝 작은 값 대입해봐서 걔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체크하면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음수일 테니까 극대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알겠지? 혹시나 수치 대입을 모르겠다. 그럼 다 지난 강의를 한 번 더 시청을 해보세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근데 변곡점은 상관없죠. 부호가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그래프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766)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f'x를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거든요. 수2 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 마지막 한 문제 하고 딱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766번을 보시면 오차다항 함수래요. 기억을 보시면 fx가 극값 갖는다 했는데 프라임 값이니까 극값 두 개를 갖는 거는 f'x랑 x축과의 교점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갖는 게 맞기 때문에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4랑 6 사이에 아래로 블록입니까를 말하는 거예요. 해석하시면 아시겠죠? 아래로 블록입니까? 맞죠? 그냥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면 이 문제가 포인트인데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숭
오, 맞죠? 여기서 이제 극소를 갖고 여기서 이제 극대를 갖죠. 그리고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는 변곡점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한번 변곡점, 한번 변곡점, 한번 변곡점, 극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F형은 0이라 했거든요. 그럼 0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살짝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0의 위치가 한 대충 여기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가 0이다. Y는 A를 끌 건데 그게 양수래.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위를 끄겠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요? 3개죠, 3개. 3개인데 유일하게 2개 가질 때 언제예요? 극대일 때죠. 그래서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769 갑시다. 기억, K가 1일 때 극소값은 1이다라고 했는데 뭐 극소값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F'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속을 묻게 되면 요거 계산하셨을 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X승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얘가 양수니까 극값의 부호 변화에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얘의 부호만 판단하면 되고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 그럼 0에서의 극소 값이니까 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K가 1이었으니까 1이 맞네요. 그쵸? 기억이 맞고요. 그리고 니은. 자, 어떤이라는 명제가 나오면 얘를 만족시키는 K가 단 한 개만이라도 있어도 참이거든요. 그럼 얘가 거짓임을 만족시키려면 모든 K에 대해서 다 성립이 안 되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fx의 극값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보시면 되는데 맞나요? 그럼 얘는 x는 0에서 극값의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x가 언제일 때? 2-k일 때 극값의 후보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는 0 때리게 되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0과 2-k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만약에 같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죠. 중근을 가지면 fx는 극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두 개가 같을 때는 극값을 안 가지고 이 두 개가 다르면 극값 두 개 가지죠. 두 개가 다르니까. 그쵸? 그러면 극값이 한 개가 되는 상황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모순. 단 한 개도 없죠. 그걸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얘가 같거나 다르거나를 다 합치면 모든 k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 디귿. fx가 마이너스 1과 1 열린 구간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소리죠. 위로 볼록 이면 정수 k의 최소값이 4다 라고 나와 있는데 위로 볼록 이라는 말은 결국 해석을 바꾸면 이 범위에서 f'(x가 0 이하면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최소값이 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더블 프라임을 그려봐야 되겠죠. 더블 프라임을 잡아보면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수상수하 내용이라서 지금부터는 봅시다. 0 이하죠. 자, 근데 이미 얘는 양수예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몇 이하라는 거야? 0 이하라는 거야. 자, 바꾸자. 이제는 미적분이 아니야. 수학상이야. 이 범위에서 얘가 0 이하래. 그럼 2차 부등식 문제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얘래.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 되겠지. 그쵸?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몰라, 이렇게 생겼겠죠. 2차 함수니까.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 이하가 만족돼야 된대. 그러면 반드시 x축이 여기쯤 있을 거고 마이너스 1과 1은 여기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수상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의 분리.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둘 다 함수값이 0 이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를 제가 gx라고 정의할게요. 그럼 g-1, g1 둘 다 0 이하면 됩니다.
그럼 G-1이라는 거는 G1부터 할게요. 1 대입하면 1 플러스 K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K라서 그럼 마이너스니까 성립되죠. 오케이. 얘는 뭐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G1은 볼 필요가 없어요. G-1은 얘가 계산해 보시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K 7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이게 0 이하가 되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가 0 이하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가 여기에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0 이하라는 거는. 그럼 얘 범위는 얼마죠? K가 3.5 이상이 되죠. 정수 최소값은 4겠죠. 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근해 분리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으세요. 이건 뭐냐면 두 실근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서 음수다라는 걸 판단하면 되고, 만약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 이 그림이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거랑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이 양수다. 그거랑 축이 1보다 크다. 세 개를 연립해야 돼요. 오케이? 마지막 771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합성함수가 나와서 대단히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이것도 그냥 30초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 글만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 정도는 한번 풀만 하거든요. 오케이, 가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0과 파이 사이에서. 그럼 우리는 f 더블 프라임 x를 찾아주시면 되고, f 더블 프라임 x가 마이너스 사인 x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프 개형이 0과 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항상 음수입니다. 오늘은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음수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 맞죠. 그 다음 니은. gx가 증가를 따지려면 우리는 0과 파이 사이에서 g'x가 모조리 다 양수면 되거든요. 그래서 g'x를 구해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합성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워딩 보고 g'x 찾아서 양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g'x는 합성함수니까 f'의 fx 곱하기 f'x가 되는데, 잘 봐봐. 얘가 0과 파이 사이에서 양수인지를 보려면 요거랑 요거를 각각 따로 따져보면 되거든요. 근데 f'이 주잖아. 겉이 다 f'이잖아요. f'을 봤더니 1 플러스 코사인 x라고 나와 있어요. 얘 항상 몇 이상이에요? 0 이상이거든요. 이게 포인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코사인이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입니다. 그럼 잘 봐봐.
얘 0 이상이네 무조건. 그리고 f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항상 0 이상이겠죠. 그럼 0 이상 0 이상 곱하면 0 이상. 이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성립됩니다. 그 다음 디귿. 문제의 메인은 이건데 G'X가 1을 만족하는 실수 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 그치? 그럼 이제 G'X를 찾아야 되는데 G'X를 볼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G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증가한다고 했어. 그치? 그러면 G'X는 항상 0 이상이란 소리예요. 그럼 난 지금부터 G'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알겠지? 근데 G'X는 항상 일단 0 이상이래. 그건 일단 잘 기억해두자.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야? 함수값을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0과 파이라고 했으니까 양 끝점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G'의 0이 얼마냐는 여기다 0 넣으면 되죠. 얘 0 넣으면 F'0은 얼마예요? 2가 됩니다. 2. 여기다 0 넣으면 0, 0, 0이에요. 그래서 F'0은 2이기 때문에 G'0은 4입니다. 그 다음 G'파이는 여기다 파이를 넣으면 파이 넣으니까 0 돼요. 얼마? 그냥 0입니다. G' 여기 F'파이가 0이기 때문에. 그럼 봐봐. G'X의 그래프를 보면 G'X가 0,4를 지나고 있고 파이, 0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증명하시면 돼요? G'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감소합니다만 증명하면 그 사이에 1은 있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것만 증명하면 돼서 G'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0 이하인가?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알겠지? 얘가 G'X인데 이 모든 점에서 다 감소를 하려면 X가 0 이하면 된다고. 그래서 X를 부호 판정하러 또 가봅시다. 요거를 계산하시면 F'의 fx 곱하기 F'x의 제곱이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양수입니다. 제곱이니까. 그 다음 플러스 F'의 fx에다가 곱하기 F'의 x.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서 이걸 준 거야. 위볼. 얘가 무슨 수? 음수구나.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됐죠? 제발. D'이네? 음수죠? 0이옵니다. 증명 끝. 이런 끝이에요. 됐죠? G'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그냥 감소하잖아. 근데 얘가 0,4를 지나고 파이, 0을 지나면 반드시 1이라는 녀석이 연속함수니까 쭉 나오겠죠. 하나는 만난다고. 오케이? 사이값 정리로 증명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해보시고 그 스텝 1에 보면 그래프 그리는 거 있거든? 그거 해도 되고 우리 마플 교과서 썼잖아. 마플 교과서에도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많아. 혹시나 연습하실 분들 좀 연습해 보시고 아시겠죠? 숙제는 또 늦지 맙시다. 여기까지.